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워낙 왈가닥인 아이라 기존에 틀에 매여 사는 결혼은 뜻이 없다더니 아주 잘 맞는 짝을 만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고 산다고 성화를 부려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위가 된 사람도 제 마음에 들고요. 처음 결혼한다고 찾아와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라기도 했답니다. 왜 놀랐냐고요? 저희 장서지간의 사연을 들어보실래요? 저는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법 입소문을 타 방송에도 두세 번 나가기도 해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가게를 3호점까지 운영 중이랍니다. 저희 지역 맛집이죠. 꽈배기를 따뜻하게 드실 수 있고 핫도그도 꽤나 유명하죠. 처음 시작은 시장 할머니가 하시는 집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그 시장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 할머니가 혼자 하시는 그 꽈배기집이 괜찮더라고요. 간식으로 먹으려 몇 년 전 먹다가 그 맛에 반하기도 했고요. 가난한 집 첫째 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으로 부딪히는 것뿐이라 그때도 그렇게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일하다 짬이 날 때면 할머니께가 괜히 말을 걸었죠. 그러면 성질 고약한 할머니는 퉁퉁거리며 꽈배기 안 먹을 거면 오지 마. 생글거리고 웃으면서 달라붙어서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라며 면박을 주고는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좋다고 웃었습니다. 그래야 잘 봐줄 것 같아서요. 제가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장사 준비를 하시는 할머니를 돕기도 하고 제가 일이 끝날 때쯤에 정리하시는 할머니를 돕기도 했죠.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퉁퉁거리시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데도 날로 먹으려는 놈들이 바글거리는데 그렇게 속을 내보이면서 생글거리면 수가 다 보인다. 라고 하시더니 그 후로는 좀 유연해지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도 웃었거든요. 워낙 아담한 할머니이시기도 했고 목소리만 짜랑짜랑 하신 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같아 정이 가기도 했고 좋더라고요. 싫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은근 넘어다 보시며 제가 오나 안 오나 기다리기도 하시는 걸 제가 멀리서 보다가 봐버렸거든요. 깐깐한 할머니가 왜 저러시나 싶어 알아보니 아들이 둘인가 셋인가 있는데 힘들게 키워놨더니 돈만 쓰고 망나니같이 굴어서 할머니가 다 버리고 도망 오신 거라 하더라고요. 그 지역으로 이사 오실 때도 시장이랑 5분 거리에 있는 언덕에 딱 방 한 칸, 마루만 있는 작은 집을 사셨는데 현금으로 딱 돈을 내시고는 이삿날 이후로는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다고 부동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 할아버지가 저희 옷가게 단골이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 술술술 이야기해 주셔서 알게 되었죠. 그 사연을 듣고 나니 할머니가 괜히 외로워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는데 70대 할머니랑 단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란 덕에 할머니들 취향을 잘 알던 것이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사남매는 막내를 낳고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랑 살았거든요. 저는 그 중에 첫째였고 둘째와 셋째는 남동생, 막내는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중에 셋째가 몸이 좀 약해 오래 병치레를 하다가 먼저 세상을 뜨기도 했습니다. 그 충격에 할머니가 쓰러지셨고 그 후로 제가 병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그래도 사내라고 돈을 번다며 신문도 돌리고 구두도 닦으러 다니더라고요. 막내는 그저 얌전하기만 해 말도 없이 입을 꾹 닫고 제 심부름을 했고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셋째가 태어난 지 10개월 만의 일이었기에 저희 남매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멀리 일을 하러 가신 아버지는 셋째 때와 마찬가지로 늦게 오셔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죠. 내가 죄인이다 하시면서요. 3개월에 한 번씩 정도만 집에 오셔서 차려드리는 밥만 우걱우걱 드시고는 별 말씀도 없이 툭 돈만 주고 가시곤 하셨거든요. 셋째가 아플 때나 할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아버지는 눈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아버지도 두렵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동생들이 태어날 때도 집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어딘가에서 고깃배를 탄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연락도 쉽지 않다더니 그래도 셋째 떠날 때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연락이 됐는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우셨죠. 저와 둘째, 막내는 또 보지도 않고 혼자 가슴을 치며 우셨어요. 장례가 마칠 때까지 아버지는 저희에게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돈만 저희 머리맡에 두고는 아침 일찍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동생들을 챙기느라 학교에는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게 제일 쉬운 게 시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가깝기도 했고 동생들이 오고 가기 쉬운 곳이었으니까요. 여차하면 집에 가 점심도 먹고 오기도 하고요. 기술은 없었어도 오고 가며 많이 본 곳이 시장이기도 했고요. 막내는 저보다 6살이 적은 아이인데 저와는 다르게 목소리도 작고 몸도 여리여리한 아이라 제가 걱정이 돼 자주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새초롬하게 내리깐 눈매며 옆모습이 엄마와 꼭 닮은 아이이기도 했죠. 저와 2살 터울인 둘째는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아이였는데 그래도 제 딴에는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일을 하다가 제게 걸려 혼이 나고는 했죠. 저는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는 못했지만 동생들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기도 했고 동생들이 고생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 동생들을 위해 살자 다짐했죠.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고 저 또 제대로 먹지 못한 막내는 유난히 안쓰러웠고요. 할머니와 지내며 어깨너머로 배운 반찬들을 해놓고 옷도 빨고 하다 보면 밤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들 잘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제 목표였고 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두고 가시는 돈은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 모아두었습니다. 다 모으지는 못했고 쓰기도 했죠. 제가 버는 돈으로는 월세도 벅찰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주시는 돈을 다 쓸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빠듯하게 살다가 부족한 부분만 채우고 하는 시기였죠. 다행히도 동생들은 제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공부는 다들 못했습니다. 안 아프고 건강하기만 해줘도 고맙더라고요. 그저 제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저는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꽈배기 할머니와 잘 지내는 건 어쩌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소일거리로 하시는 일이라 하셨지만 꽈배기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말 꽈배기만 만들어 파셨는데 반죽을 직접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반죽을 배우고 싶었고 꽈배기 튀기는 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그 목적으로 다가갔지만 점점 그 할머니와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반찬도 해다 드리고 양말이나 장갑 같은 것들도 사드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께 해드리는 것 같아 괜히 찡할 때도 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런 것들을 받으셨으면 우리 선이가 사줘서 더 따뜻하고 좋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꽈배기 할머니께서는 준다니 받으마 하여간 보통 여시가 아니야 라며 웃으시면서 반찬 간도 보시고 양말도 펼쳐보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4개월 정도를 할머니와 가까이 지낸 결과 할머니는 아침마다 저에게 반죽 비법을 알려주시고는 하셨습니다. 원래는 그런 비법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할머니가 비법을 전수해 주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잘 배워서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옷가게에서 일하기에 처음에는 멋이나 부리고 머리가 빈 그런 애인 줄 아셨대요. 그런데 옷가게에서 일하게 된 사정을 제가 자리 비운 사이 사장님께 들으시고 저도 한사연 하는 애구나 싶어 정이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래도 하나는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당장에 써먹지는 못해도 배워놔.
그러면 언젠가는 다 써먹게 된다. 그런 걸 기회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할머니가 아시는 모든 비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옷가게를 그만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만두면 당장의 생활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 할머니 가게에 미리 가 정리를 해놓고 더 늦게까지 동생들이 먹을 반찬을 만들고 갔습니다. 시장이 문을 닫을 때쯤 싸게 파는 것들로 사서 집으로 가곤 했거든요. 아침에 도시락도 싸야 하니 다음날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자야 다음날 조금 편하더라고요. 빨래는 동생들이 해줘서 일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다 보니 더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간간히 들러 돈을 놓고 가곤 하셨습니다. 있는 반찬에 밥이나 차려낼 줄 알지. 언제 오냐, 어디로 가냐 묻는 자식들도 없는데 꾸준히 오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때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이를 넷이나 낳은 아내를 갑작스럽게 잃고 어린 아들을 잃고 대신 자식을 길러주던 어머니를 잃은 남자의 쓸쓸함을 누가 메꿔줄 수 있는지 정말 마음이 우르르르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저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때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배를 타지 못하셨어도 저와 동생들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지내시는지, 누구와 지내시는지 말도 없이 오셨다 훌쩍 가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아버지에게 한 번도 먼저 근황을 묻거나 살갑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동생들 잘 먹이고 입힐 생각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생들은 저와 달랐는지 아버지께 전화도 드리고 옷도 선물하고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죠. 꽈배기 할머니는 그런 제가 안쓰러워 보이신 건지 의지를 봐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게 곁을 내주시고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배웠고요. 그렇게 6개월쯤 배웠을까 이제 좀 기술이 손에 익을까 했더니 할머니께서 나 이제 장사 안 하려고 쉬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 갑자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니 저를 힐끗 보시더니 뭘 어째 배운 걸로 꽈배기 만들어 팔아보던가 아니면 계속 옷이나 팔아. 사람 귀찮게 매달려 가르쳐놨더니 책임져야 해. 알아서 살아. 나는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 이제. 고향으로 갈 거야. 동생들이 거기 살거든. 이라고 하시며 주섬주섬 가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괜히 서운한 마음도 들고 앞으로 어찌 해야 하나 싶어 입만 삐죽거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너가 좀 해봐. 한동안은 내가 오고 갈 테니 가게세 미리 낸 게 아까워서 그래. 한 4개월 남았어. 그때 돼서 내 목 달라 하지 말고 장사하다 그대로 나가. 나는 그쯤에는 이 동네 없으니까 재료비며 그런 것도 너가 알아서 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해보고 잘 되면 다행이고 뭐 안 되면 경험인 거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기회를 놓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옷가게와 꽈배기집을 오고 가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허둥지둥 엉망진창이었죠. 어느 것 하나 놓지 못하고 장사를 했으니까요. 꽈배기는 처음 몇 번은 실수도 하고 손도 다치고 어깨도 빠질 것 같았습니다. 옷가게에서 나름 힘 좀 쓴다 했는데 작은 꽈배기가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꽈배기를 만들 때는 동생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특히나 셋째 동생이 생각이 많이 났죠. 간식을 좋아했거든요.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어머니 손에 가장 오래 안겨있던 아이였지만 그렇게 짧은 생을 마치고 떠난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셋째가 안쓰러우셨던 할머니가 가끔 일을 갔다 오시면서 품고 온 간식들을 셋째를 먹일 때면 저는 다른 동생들이 볼까 망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먹기만 해줘도 다행이었던 아이라 저도 어린 마음에 셋째에게 뭘 먹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꽈배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배운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작은 그릇에 반죽을 만들어 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반죽 비율을 찾아야 했기에 시험용으로 이리저리 만들어 본 거죠. 그때 만들어 본 꽈배기가 팔았던 꽈배기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저는 할머니가 주신 4개월을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4개월이 지나 수지 타산을 따져보니 당연하게도 손해였습니다. 재료비는 시험용으로 만든 꽈배기 때문에 더 많이 들었는데 판 거는 그에 미치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는 좀 실망을 하셨는지 야, 너는 장사 말아라. 나이 드니까 사람 보는 눈도 나빠진다. 하고는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감사했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디 가시던 건강하세요. 마음과 달리 고약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고치시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동생들도 싫다고 하면 어째요? 라고 하니 할머니는 막 웃으시면서 싫다면 어쩔 수 없지. 사실은 내가 전쟁으로 고아원에서 살았어. 애도 아닌데 고아원에서 잡일이나 시키면서 나를 거두었지. 그 고아원에 재산 다 기부하고 거기로 가. 죽기 전까지 거기서 지내고 싶어서. 그래도 내쫓을까? 라며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할머니는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심혈을 기울여 매일 밤 꽈배기를 만들었습니다. 동생들은 온 집안에 기름 냄새, 설탕 냄새가 난다며 싫어했죠. 그래도 어쩝니까? 저는 그 꽈배기로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다 핫도그도 만들어 보고 고로케도 만들어 보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손 감각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5개월 정도 반죽에 열을 올리며 시험용 꽈배기를 만들었습니다. 제 노트는 점점 더 채워졌고 가루 비율, 기름 온도에 신경을 많이 썼죠. 막내는 그런 저를 보며 언니, 실험실에 미친 과학자 같아 라고 웃더라고요. 그 얘기에 저도 깨르르 웃어버렸습니다. 동생 말이 너무 잘 들어맞더라고요. 밤만 되면 밀가루 범벅인 제가 웃기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옷가게 일을 게을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됐죠. 제가 처음 제 사정 말씀드리고 일하고 싶다며 여기저기 찾아다닐 때 처음으로 일을 시켜주신 사장님이셨으니까요. 월급도 점점 올려주셨고요. 동생들하고 점심 먹으러 간다 해도 별말 없이 다녀오라 해주시고 제가 꽈배기 판다고 들썩거리고 다녀도 별말 없이 웃어주셨거든요. 그런 사장님께 해를 끼치거나 손해가 난리를 하면 안 됐습니다.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옷가게 일은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제가 그저 기특하다 해주셨지만 제게는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을 제가 비율을 맞춘 꽈배기가 제가 찾던 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고 만들어도 딱 그 맛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혼자 부엌에서 방방 뛰고 난리가 나니 동생들이 와서 무슨 일인지 볼 정도였습니다. 둘째는 누나 왜 그래? 이제 드디어 정신을 놓은 거야? 라며 제 입을 틀어막았지만 저는 그때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 열정으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갈 것처럼 만들고 또 만들어 드디어 찾은 황금 비율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직접 꽈배기를 팔아도 될 것이라고 자신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꽈배기와는 비슷하지만 더 깔끔한 맛, 그리고 소화에 좋은 부분까지 잡은 꽈배기가 너무 자랑스러워 정말 가슴이 벅차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을 모아놓은 것으로 시장 입구 쪽에 나온 가게를 얻고 꽈배기 만드는 기구들은 할머니가 알려준 가게에 가서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니 딱 5개월 정도 저와 동생들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남더라고요.
옷가게 사장님께. 사장님, 이제 다른 사람 구하세요. 저 꽈배기 가게 차려보려고요. 죄송해요. 제가 저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겠다 말씀드려서 라고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그간 선이 고생한 거 내가 다 아는데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너가 바로 옆에다 옷가게를 차리는 것도 아니고 나도 가게 좀 줄이고 쉬엄쉬엄 내가 혼자 하려고 해. 다른 애들이 너처럼 일해줄까도 싶고 나도 새벽 시장 가서 옷 떼어오는 것도 힘들고 잘 됐다. 그래도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놀러와. 꽈배기 먹으러 나도 갈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 혼자 딴 주머니 찬 것 같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꽈배기 배달 올게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장사하세요. 장사 더 잘 되시길 바랄게요. 라고 머리끝이 바닥에 닿을 것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좋은 어른들이 계셔주셔서 제가 시장에서 17살부터 지내면서도 나쁜 물 안 들고 착실하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문 닫아가는 시장을 서성일 때도 일부러 더 좋은 물건들 챙겨주며 떨이라고 가져가라고 하시던 이모들 삼촌들이 부모님 대신 저와 동생들을 길러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중 옷가게 사장님은 제일이셨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도 됐다 그 한마디만 하셨고 옷 도매 시장에서 어떻게 가지고 오고 소매로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마진을 남기고 파는지 알려주셨으니까요. 5년 동안 정말 잘 배웠고 나중까지 큰 힘이 됐습니다. 어디 가서 손해는 안 보니까요. 예전에는 그런 정이 있어 좀 더 살만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 같이 없다 보니 서로 사정을 더 살폈다고 할까요? 그때는 그랬죠. 물론 요즘에도 사람이 사는 힘은 사람 사이에 정이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옷가게 사장님의 배려로 바로 꽈배기집 사장님이 됐습니다. 사람 둘이서면 꽉 차는 너비에 뒤로 골목처럼 기다란 가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꽈배기 만드는 기구들도 옆으로 길게 늘어놓고 반죽을 만들고 모양을 잡아 고소하게 튀겨 손님들에게 내놓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맛있다! 며 손에 들고 가는 꽈배기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좋더라고요. 신나고요.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손님들은 이 집 꽈배기는 많이 먹어도 질리지가 않고 소화도 잘 돼. 라며 여러 개 구입해 가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매대 아래쪽에 소화가 잘 되는 꽈배기 라며 써붙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보다 손님들이 좀 더 느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줄을 서 사서 가는 손님들도 생기더라고요. 한여름에도 오시는 손님들도 계셨죠. 그 더운 날, 그 좁은 가게 안 기름 앞에서 꽈배기를 튀겨내며 기절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더위를 먹어 밤에 제가 열이 나고 헛소리까지 할 정도가 되자 둘째 동생이 업고 뛰어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혼나기도 했죠. 그래도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라 가게를 쉴 수도 없었습니다. 등판에 땀띠로 범벅이 되어 짓물러 연고를 바르면서도 저는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제가 다 만든 꽈배기가 잘 팔리고 돈도 버니 좋더라고요. 제 자식 같은 꽈배기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다 둘째 동생이 졸업을 하고 공장에 취업을 하겠다고 하기에 와서 누나 일 좀 도와라. 내가 혼자 하기가 벅차 그래. 가게 좀 더 넓히자. 바로 옆에 가게 나왔더라고. 이사 가는 것도 금방 하니까 가자. 라며 붙들었습니다. 처음 가게 바로 옆에 비슷한 구조인데 딱 4~5사람이 서면 꽉 차는 2배 정도 크기의 가게를 내놓으셨다기에 제가 바로 가서 계약을 했거든요. 조금 가게를 넓히면서 연습했던 핫도그도 튀기고 그렇게도 만들까 싶기도 했고요. 빵집처럼 우유나 주스 같은 것도 같이 팔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죠. 그러려니 공간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욕심을 냈습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손님은 더 늘었고 장사는 더 잘 됐죠. 물론 동생은 힘들어했지만 이익금의 4분의 1을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어디 가서 일하는 것보다 월급이 많아서 그런지 불만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동생은 별말 없이 열심히 일을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부지런히 배우면서요. 동생이 같이 고생을 해주니 저도 더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단골 손님 중 형제가 오셔서 꽈배기를 사드시는 손님과 인사를 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땀으로 범벅이 된 제게 오늘도 예쁘시네요 하는 그 사람의 말이 부끄러웠지만 듣기 싫지 않더라고요. 25살이 될 때까지 연애도 한 번 못한 저였기에 남자가 그런 나쁘끄러운 소리를 하며 웃으니 마음을 뺏긴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우선은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의 휴식처럼 그 손님들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가 조금 더 큰 남자가 꽈배기를 사고도 안 가고 서서 사장님,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갑자기 등에서 땀이 삐쭉 나면서 당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대답도 못하고 이리저리 분주하자 동생이 나서 없어요 라며 웃더라고요. 그러자 그 남자가 환히 웃으며 저도 여자친구 없는데 저랑 데이트 한번 안 하실래요? 라고 묻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정색을 하고 무슨 그런 농담을 해요? 라며 받아쳤을 텐데 그 남자에게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고기나 먹자며 시장 구석에 있던 작은 포장마차에 가서 닭똥집 볶음을 사주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날 처음 먹은 음식이었거든요. 제가 가진 건 많이 없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저희 쌍둥이 형제 키워주셨고 동생과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로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고요. 동생이 꽈배기를 좋아해 갔다가 사장님 보고 반해서 그 후로는 제가 가자고 졸랐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괜찮으시다면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며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고등학교 다니는 막내가 있는데 걔는 간호사가 꿈이라 공부를 더 하고 싶대요. 그 뒷바라지는 제가 해야 해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멀리 계셔서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제가 동생들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졸업을 못했어요. 1학년 다니다 그만뒀거든요. 같이 일하는 동생도 장가 보내야 하고 막내 시집도 보내야 하고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만나보시던가요. 라고 저 역시 진지하게 고백하듯이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어쩜 얼굴처럼 마음씨도 곱네요. 저는 받아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 남자와 저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극장도 가보고 손을 잡고 걸으며 데이트도 했죠. 같이 가게에 오던 쌍둥이 동생과 제 동생들과도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요. 다들 나이가 고만고만해서 그런가 금방 친해져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또 소리 없이 나타난 아버지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 앞에서는 별 말도 없다가 그렇게 드나들지만 말고 결혼을 해라 라며 웬일로 넌지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냥 가게랑 선호랑 선정이는 어쩌고요. 애들 군대나 다녀오고 막내 간호사 되는 공부나 마치면 하죠. 라면서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에 또 아무 대꾸도 없이 돌아 누우시고요. 그러다 동생에게 영장이 나왔습니다. 가게에 일손은 부족한데 동생이 군대에 가면 저는 어쩌나 고민을 했죠. 그러다 가까운 곳에 일손이 보이더군요. 남자친구가 도와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고민을 해보겠다 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급한데
남자친구는 너무 오래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이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가 제시한 월급이 지금 내가 일하는 곳보다 많아. 그리고 너랑 같이 있으면 좋고. 그런데 남자가 너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얻어먹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려. 라고 하기에 남자친구에게 지금 나 도와주는 게 나 살려주는 거야. 라며 사정을 했습니다. 진짜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믿고 맡기기는 제가 부담이 돼서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내가 동생이랑 어머니 집은 사드렸어. 그래서 내가 아직 내가 살 집 돈은 못 모았어.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할래? 라며 품에서 반지를 꺼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는 약속을 받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계속 잘 됐죠. 막내는 정말로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둘째는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제대를 해 저 대신 일하기도 했죠. 딸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건 동생들 뒷바라지 할 때랑은 또 달랐습니다. 동생, 남편, 저 교대로 집에 가 아이를 돌보고 가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유치원을 갈 때쯤에는 가게가 더 잘 됐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한 번 났죠. 가게에 불이 났거든요. 지나는 행인이 술을 먹고 담배를 던졌는데 그게 기름에 붙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 기름통 앞에 있던 남편의 어깨에 불이 붙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갔지만 아직도 남편 어깨에는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그때 그 행인을 잡아 경찰에 넘기긴 했지만 돈 없다고 잡아떼는 바람에 보상은 못 받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4년 정도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끔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했던가요? 저는 그때 근처 다른 곳에 2호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1호점을 더 깨끗하고 환기 시설을 만들어 재정비를 했습니다. 2호점에서 장사를 계속하다가 1호점 공사가 끝나고 또 장사를 했죠. IMF에도 꽈배기는 부담이 적어 그랬는지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맛집으로 방송도 탔죠. 소화가 잘 되는 꽈배기라는 타이틀로요. 다들 힘든 IMF 시기에 장사가 잘 되고 2호점까지 운영하는 맛집이라고 방송이 나가자 손님은 더 늘었습니다. 다들 시장에 꽈배기 먹으러 온다 할 정도였죠. 매상의 제일은 꽈배기였고 그 다음은 핫도그였습니다. 그래서 고로케는 빼고 1호점은 남편과 제가, 2호점은 동생과 시동생이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두 아들이 꽈배기나 만든다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생활비 들이니 별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다치고 나서는 다른 일 찾아가라고 성하셨는데 시동생까지 일을 하게 되니 단단히 화가 나셔서는 저만 보면 인상을 쓰셨죠. 그래도 시동생이 장가갈 때 제가 많이 보태자 조금 나아지시더라고요. 시동생도 엄마, 형수가 월급 많이 줘. 형도 그만큼 받아. 라며 이야기할 때는 살짝 웃기도 하시고요. 저는 다 알아도 그저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기운 빼기 싫어서요. 장사도 바쁜데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집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혼자 병원 가셨나 봐. 너무 힘드셨는지 전화를 하셨는데 아버지 계신 대로 올 수 있냐고 하면서 주소 알려주셨거든. 근데 바로 저쪽 골목 옆이야. 배 타러 안 가신 지도 한참 되셨대. 사위도 있는 집에 오실 수가 없었다고. 라면서 울더라고요. 아버지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왜 한 번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들 챙기는 것 반만큼만 챙겼어도 그런 상황은 안 만들었을 텐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둘째 동생도 듣고 너무 속상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저와 남편, 아이가 지낼 집을 구했습니다. 지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구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고
처음으로 저희 가족만 지내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시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집이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가 주셨던 생활비 모은 통장을 내밀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됐다 하셨지만 저한테만 주신 돈 아니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쓰고 싶은데 쓰시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최선 다하신 거 알아요.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통장을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둘째가 장가를 갔습니다. 올케는 밝은 사람이었죠. 그러더니 형님, 저도 형님 하시는 거 배울까 봐요. 저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요. 월급은 안 주셔도 돼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님하고 제가 같이 배우는 건 어떠세요? 교대로 쉴 수도 있고 아버님이랑 저랑 맨날 집에서 벽 보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뭐가 나오나요?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2호점, 올케는 1호점에서 일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온 가족이 꽈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좋은 꽈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 더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20년 전통 꽈배기 집으로요. 장사는 더 잘 됐습니다. 오시는 손님들께 번호표를 드려야 했죠. 2호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맛은 같아 어디를 가든 그 맛인데도 꼭 본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호점이 더 바빴습니다. 주말에는 재료가 떨어져 조기 영업 종료를 해야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애가 탄 손님들이 더 찾아오시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재료가 떨어져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기, 우리 손자가 여기 꽈배기가 TV에 나왔다고 꼭 좀 먹고 싶다는데 문을 닫은 건가요? 라며 조심스레 물으시는 그 얼굴에 안타까움이 묻어나더라고요. 어쩌죠? 오늘은 저희가 영업이 끝났어요. 반죽이 있으면 해드리는데 저기 2호점도 반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쩌죠? 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이고 내가 늦었네. 어쩌나 우리 애가 몸이 안 좋아서 도통 못 먹다가 먹고 싶다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셋째 생각도 나더라고요. 어쩌면 할머니도 그 할머니처럼 초라한 행색으로 아픈 셋째가 먹을 것 찾느라 시장을 기웃거리며 다니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혹시 댁이 어디쯤이세요? 가까우면 제가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튀긴 걸로 배달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만 다른 간식 먹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저쪽에 파는 호떡이라도 사드릴게요. 라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더니 어머나, 너무 고마워요. 내가 부탁 좀 해도 될까요? 내가 어지간해서는 안 그러는데 우리 애가 많이 아픈 애라 미안해요. 라며 미소를 지으시는데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차고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적어주신 주소대로 다음날 제일 먼저 튀긴 꽈배기를 들고 갔습니다. 가면서 예상은 했지만 꼬불꼬불한 골목 가장 위쪽 작은 대문이더라고요. 숨이 목끝까지 차고 헉헉 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저를 보시자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잔하고 가요. 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들어간 집안은 밖에서 볼 때보다 더 작고 아침인데도 볕이 들지 않더군요. 방 한쪽에는 저희 딸만한 아이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앉아있고요. 꽈배기를 보더니 반가워하며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그 모습도 아파 보였습니다. 애미랑 애비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 늦게 들어와서 내가 돌보는데 먹는 거 먹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입이 짧아서. 그런데 TV를 보더니 그 집이 우리 동네라며 지나다 봤다 그러더라고. 소화가 잘 된다고 나오니까 먹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갔는데
줄이 길어서 나중에 와야지 하다가 그 시간에 갔어요. 너무 미안해요. 고맙고요. 라며 다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따뜻해서 맛있다며 좋아하더라고요. 헉헉 소리를 내며 올라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 먹는 것을 보고 돌아서 나오는데 아이의 다른 내복이며 여러 번 기운 할머니 양말이 눈에 자꾸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으로 가 내복을 사고 옷가게 사장님께 가서 조끼도 사고 양말도 사고 이것저것 챙겨서 다시 할머니와 아이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눈에 들었어요. 손잡은 꼭 나을 거예요, 할머니.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떠오르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고 할머니, 손자, 얼굴도 모르는 아이의 부모님이 이겨내기를 바라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버티고 버텨서 좋은 날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그 후로 종종 아이에게 꽈배기 배달을 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잘 먹고 병세도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저희 꽈배기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죠. 아이의 부모님도 오셔서 감사하다고 하실 때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며 내복을 사왔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찾은 아이가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장사는 꾸준히 되었고 체인점을 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둘째와 시동생은 이참에 좀 더 확장을 해보자며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올케와 아버지가 2호점을 지켰죠. 저와 남편은 좋은 기회지만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갈팡질팡 하는데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싶다며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인사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을 안 한다고 자유롭게 살다가 죽을 거라던 아이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 지역 사람인데 소개를 받고 보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인데 남편은 좀 심란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약속을 잡아 딸의 남자친구가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였거든요. 저는 보자마자 놀라 어머나 하고 외치며 서로 다가가 끌어안아 버렸으니까요. 남편도 아는 얼굴이라 놀랐다가 웃더군요. 사람이 인연이 되려니 그렇게 만나지더라고요. 아이는 저희 딸을 만나는 동안 딸이 제 이야기를 해서 제 딸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 때까지 말하지 않고 참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와 저희 부부는 서로 이미 오래 알았으니 결혼을 허락하고 마시고도 없었고 여차하면 소개시켜줄까 하던 농담 같던 말이 이루어진 것에 웃음만 났습니다. 아이의 부모님도 반가워하셨고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도 웃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은 결혼했습니다. 곧 할머니 만들어준다며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낳기만 하면 다 키워준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걱정입니다. 일도 더 해야 하는데 손주 육아는 또 언제 하나요? 행복한 고민이겠죠. 하늘에 계신 어머니, 할머니, 셋째가 저희를 지켜주나 봅니다. 아버지와는 많이 가까워졌지만 아직도 둘만 있으면 어색합니다. 그래도 곧 증조할아버지 되시겠어요. 라는 농담을 할 정도는 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랑 여행이나 더 다녀볼까 합니다. 다행히 아직 거동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시진 않으시거든요. 평생 꽈배기 만들어 가족도 지켰고 딸아이도 그 인연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좋은 사위가 딸을 데려가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이 되니 자식 행복이 곧 내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진 행복과 가족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